박재인의 경제노트입니다. 서울 집값이 지난 한 6년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버블 논쟁, 거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종환 원장과 함께 그 설날 이후에 그 부동산 동향과 거품 논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종환입니다. 그 설 이후에 그 조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하게 좀 어떻게 움직이고 네.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아까 왜 이렇게 거품 논쟁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그러시죠. 우선 그 설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기간은 강남과 소위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설 명절을 전후해서 변화가 나타난 게 강남은 이제 재건축을 비롯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아주 뚜렷해졌고요. 마용성에 뭐 우리가 마레프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소위 그 신축 아파트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들 아파트도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3, 4억, 4억씩 떨어졌다. 뭐 엄마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번에 그동안 덜 올랐던 강북의 외곽 지역, 뭐 강북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또 강서의 뭐 금천이나 구로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 또 유행어가 수용성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지역들이 집값이 좀 가파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비규제 지역이 오르고 있다. 9억 원 이하가 오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가 오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현상은 올 봄 이사철까지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질문이 두 가지셨는데 하나는 최근에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 영국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보는데 보험연구원에서 서울의 집값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동안 한 5, 6년 이렇게 장기간 고건행진하다 보니까 이 거품이 얼마나 끼었나 이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거품이 있다는 것은 집값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요즘 강남 4구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동작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많이 선호했었죠. 이런 지역들 여의도 포함해서 목동, 양천 이런 지역은 상당히 거품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재 가치 대비해서 거품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박재인의 경제노트에서 제가 2, 3회 전부터 한 서너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집값이 더 추가 상승할 여력보다는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규제 지역에 덜 올랐던 지역이 갭 메우기 소위 풍선 효과로 오를 것이다 예측했는데 그러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인데요. 이 보고서에 또 눈여겨봐야 될 눈에 띄는 점은 이 거품이 없는 곳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데. 뭐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죠.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니까 7군데가 나와요.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종로, 강북 이게 거품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역버블이 다 없다. 이런 얘기고 말을 뒤집으면 상당히 내재 가치 대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빠질 가능성은 적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중랑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 관악. 우리도 이 앞전에 이제 구로나 금천이나 독산 얘기하면서도 관악, 신림, 봉천 얘기 사실 했었거든요. 인프라가 교통이. 앞으로 개선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덜 오르고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적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는 여기서는 전세 가격으로 보았어요. 전세 가격은 내재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거보다도 매매 가격이 훨씬 덜 올랐다. 이제 이 보고서는 그런 여러 기준 중에 그런 기준을 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중에서도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천, GTX 우리가 ABC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수혜지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수원이고요. 그다음에 용인을 또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이나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하남과 더불어서 관문 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분양 아파트 또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또 급매물 같은 거는 좀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이제 전세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 전세 가격이 조금 움직이고 굉장히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전세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그나마 전체적으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이죠. 네. 근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인데 하나씩 좀 구분해서 좀 지역별로 시기별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의 조건에 의해서 수급 관계에 의해서만 전월세 가격이 결정됩니다. 물론 월세는 네. 금리가 작용을 하죠. 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세야말로 실수요자의 지표이고 거품이 없는 지표다. 우리는 이렇게 연구자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매매는 거품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서울이 문제인데 약 4만 1천 내지 2천 가구가 새로 신규로 올해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지표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다만 내년이 2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어요. 제가 우리 박재현의 경제노트에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이 대출 규제와 세금 이런 강화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 또 재개발 억제 이런 정책이 결국은 앞으로 향후 2, 3년 이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네.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 신규 분양이 좀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네. 따른 어떤 뭐 청약 전략이나 그런 걸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그동안 좀 피해 의식이 컸잖아요. 네. 왜 그랬나 그러면 이제 집값과 전세값이 한 5, 6년간 계속 급등하는 바람에 장기 상승하는 바람에 소외된 것이죠. 상실감이 있고 네. 또 재산적으로도 실제로 이익을 갖지 못한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풍성하고 네. 보통 한 3만 5천 호에서 약 한 39만 호 정도가 새로 신규로 분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또 많아요. 수도권이. 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네. 약 한 4월까지 보니까 8만 가구 중에 절반이 그러니까 2, 3, 4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네. 성수기고 또 4월이 중요한 이유가 5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밀어내기라도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물량이 풍성하다, 네. 풍요롭다, 네. 청약 기회가 많다 이런 뜻이 네. 되어서 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에도 한 15,000 가구 정도가 새로 신규 분양이 돼요. 15,000. 강남, 서초, 방배도 있고 강동도 나오고 목동도 나오고 동대문도 나오고 네. 골고루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약 25,000 가구가 분양이 되거든요. 네. 요즘 이제 경기도도 요지가 많아요. 상기 신도시라든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GTX, ABC, 신안산선 이런 새로운 교통망이 되는 역세권. 그러니까 신설 역세권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한 알짜단지의 네. 분양이 많다. 네. 그리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네. 그러면 2, 3, 4월에 네. 이러한 분양 정보, 이 매일경제나 네. 또 신문이나 매경닷컴을 통해서 이 정보는 뭐 어렵지 않게 분양 일정이나 네. 정보는 얻을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면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시스템이 청약홈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투유에서 네. 이걸 아시고 여기 훨씬 더 들어가 봤더니 잘 돼 있더라고요. 분양 정보가 알차요. 근데 뭐 먹통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산의 서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좀 한꺼번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안- 다운된 지금은 뭐잘 되고 것인데요. 있는 건, 예. 네. 그래서 저희 얘기는 2, 3, 4월 정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간절히 희망한다면 네. 이 신규 분양의 기회가 많아서 가점에 맞게끔 맞춤형 내 집 마련 전략을 구사한다면 좋은 내 집 마련에 반가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함께 설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